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여기 왼쪽 편에 직선 도선에 흐르는 교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자기파는 안테나 같은 데서 발생을 하죠. 안테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안테나가 있으면 여기에 전류를 흘려줘서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왼쪽 그림은. 자, 그럼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형성된다는 얘기지?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전기장이 흐르고 있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전자의 이동이 곧 뭐예요? 전류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자기호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전자가 움직여.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오른손 쓰셔서,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헷갈리실 텐가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전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자, 전류가 흐르면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놓고 나머지 감싸주시면 이렇게 뭐가 생기나요? 그지? 자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어요. 이 전장의 유도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류라고 그랬어. 교류. 그럼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자가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전류가 윗방향으로 생기고, 자, 윗방향. 그러면 오른손 쓰시면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럼 자기장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또 전류 방향이 또 바뀌면 또 자기장 방향이 바뀌겠죠? 다시 전류 방향이 바뀌면 다시 자기장 방향이 바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 보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 방향이 계속 바뀌죠. 교류의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다면 자, 여기에 선생님이 선을 그려보면 자, 전기장이 이렇게 움직여요. 전기장이 계속 움직여. 자, 그럼 전기장과 어떻게 자기장이 생기나요? 수직하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면 자기장은 얘랑 수직하게, 얘랑 수직하게,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전기장에 의한 파동과 자기장에 의한 파동이 합쳐져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축전기에서의 교류를 봅시다. 자, 축전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자, 축전기의 교류는 보면 축전기라는 건 앞에서 배웠죠. 뭐였지? 평행한 두 개의 요 도체판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축전기라고 하고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장치라고 했어요. 자, 이때 교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지요. 그래서 여기가 풀마라고 한다면 도선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도체판이니까 자유전자가 많은 애야. 그지? 도체판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아니네.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맞게 고쳤네요. 맞게 그렸네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이 방향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들,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뭐 있어? 자, 마이너스, 여기와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튕겨서 직접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원에서 나온 전자들이 이 도체판에 닿으면 도체판에는 뭐가 많지? 그지? 자유 전자가 많죠. 이 자유 전자들을 튕겨내는 거예요. 이 자유 전자들이 잔뜩 모이니까 여기에 전자가 엄청 많이 모이니까 이 전자들이 위에 있는 도체판의 이 전자들을 튕겨내는 거야. 청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교류 전원의 전원을 바꾸게 되면 전류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전하가 바뀌게 되지. 근데 이때 우리 축전기 할 때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전류 방향이 바뀌면 바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만 바뀌어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쌓여있던 전하들이 다 방전된 다음에 다시 충전이 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건 앞에 축전기 할 때 했던 거고, 자, 이때 여기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진동하는 뭔가 여기 전기장이 생길 거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여기에 수직하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마찬가지로 요 위에 그림처럼 수직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축전기의 경우에도 전자기파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발생 위에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죠. 움직일 때. 자, 전자의 가속 운동으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가 가속을 하려면 방향이 바뀌는 뭐가 수반돼야 된다? 그지? 교류가 대표적인 전자의 가속 운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직선 도선에 의한 교류를 보면 도선의 전류 방향과 세기가 바뀌죠. 교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바뀔 거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따라서 바뀌고 또 바뀌고 전기장과, 그러면 계속적으로 요 과정들이 쭈루룩 반복이 되면 비로소 뭐가 발생한다?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게 된다. 축전기도 마찬가지죠. 축전기의 교류 전환에 의해서 전류 방향이 바뀌면 나오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고, 이때도 뭐가 발생한다? 전자기파가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전자기파는 어떻게 만드나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도선, 요런 도선 또는 축전기에 뭐가 흐르면 되나요? 그냥 전류가 아니라 교류가 흐르면 된다. 교류. 교류가 흐르면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전자기파 검출하는 과정 실험을 봅시다. 자, 전자기파 검출하는 실험은 이렇게 구리선이 있고요. 구리선을 20cm 정도 원형 안테나로 만들고 얘를 네온램프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붙여놓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종이 판지 2장에 알루미늄 호일을 3cm 간격으로 놓습니다. 이게 종이판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 이렇게 놓고 3cm 간격으로 둡니다. 알루미늄 호일 위에 구리선을 이렇게 보이시죠? 구리선을 붙이고 간격이 2mm, 3mm가 되도록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갖다 놓냐? 앞전소자. 앞전소자는 순간적으로 전압을 가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앞전소자를 연결하고 앞전소자를 누르면 요 사이에서 지지직하고 불꽃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상황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과정은 살펴봤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한 앞전소자는 압력을 내가 볼펜 누르듯이 누르면 압력을 가하게 되면 고전압을 만들 수 있는 장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때 떨어진 구리선에 요 앞전소자에 의해서 고전압이 가해지면 이때 요 구리선에 있는 전자의 높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높은 에너지가 커지게 돼서 도선을 따라 요 구리선을 따라서 흐르다가 공기 중으로 팡 하고 튀어와요. 여기가 연결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팡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공기 중으로 전류의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건 전자의 가속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서 공중으로 나오면서 전자의 가속 운동이 일어나고, 전자의 가속 운동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자의 가속 운동으로 인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팡 하고 전자가 공중으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꽃방전이라고 하는데 팡 하고 튀어나오면서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전자기파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알게 되는 건 바로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압 앞전 소자를 넣어서 팡 누르면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파란색 형태의 불꽃 방전이 일어나고요. 가시 중에서도. 그리고 공기 중의 기체 분자들을
구성하는 전자들이 또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전자에게 에너지를 받겠죠. 여기 공기 중에 분명히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전자들이 또 여기서 튀어나온 애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요. 이때 전자가 우리 에너지 궤도 배우셨죠? 전자궤도.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이를 하게 되는데 바깥쪽 궤도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원자 모형 아시죠? 이렇게 궤도가 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불안정한 상태지.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불안정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계속 공중에서 방출하는 거예요. 전자기파로 방출하고 본인은 방출한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다시 안쪽 궤도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꽃 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 정리를 해봅시다. 구리선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치? 불꽃 방전. 방전이 일어나고 안테나에 안테나에 발광 다이오드 또는 요 네온 램프에서 불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불이 잠깐 켜집니다. 전류가 이렇게 되므로 전자기파가 방출되니까 불이 잠깐 들어오고 알루미늄 바과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불꽃은 어떻게 되니? 멀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불빛도 약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세 줄입니다. 세 줄 기억하시면 돼요. 구리선 사이에서 고전압에 의해 뭐가 일어난다? 불꽃 방전이 일어나서 중요한 거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고 자 안테나에서 전파를 수신하면 여기에서 전파를 수신한다는 거 뭐예요? 자기장 변화, 전자기파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가 요 코일을 통과하게 되니까 한 가닥의 코일을 통과하게 되니까 여기에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네온램프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기파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자기파 검출도 해봤으니까 이제 송수신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자, 먼저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어요. 전자기파는. 자, 송신기를 먼저 보시면 축전기에 이렇게 축전기에 코일을 연결을 하고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교류가 흐르면 아까 뭐가 발생했지? 전자기파가 발생을 했죠. 교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고 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죠. 1차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교류니까 계속 방향이 바뀌겠죠. 방향과 크기, 세기가 바뀔 거야. 그러면 1차 코일에 의한 자기장 변화로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 생기고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요 안테나에서 방출된 전자기파를 이번에 수신기의 안테나가 수신합니다. 안테나는 일단 다양한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막 수신해요. 자, 여기서 전자기파를 받는 거니까 1차 코일에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럼 얘도 주변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2차 코일에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이 유도 전류도 뭐다? 교류겠죠. 교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막 바꾼다고 하죠. 그런 거는 여기에 있는 어떤 개수들을 조정을 해주면 라디오 주파수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기파 송신. AC 회로에 특정한 진동수의 교류가 흘러요. 자, 교류가 흐르면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안테나를 통해서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 얘에 의해서 얘가 발생할 거니까 진동수가 같은 전자기파가 발생을 한다. 자, 안테나를 통해서 1차 코일과 흐르는 교류에 진동수가 같은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발생을 한다. 자, 수신기 여러 진동수의 전파를 수신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는 참고로 넣어준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코일의 전파에 의해서 교류가 흐르고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 요 안에 요 LC 회로라는 건 뭐냐면 코일과 축전기로 된 회로를 LC 회로라고 우리가 하는데 요 LC 회로에서 수신하는 또는 송신하는 그 특별한 진동수만을 받게 되는 걸 유도 개소라고 해서 그 코일에 있는 유도 개소를 바꿔주면 특별한 진동수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는 전파에 의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정해준 개수의 진동수에 의한 전류만 가장 크게 여기에서 흐르게끔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